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3일 김포 화성면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농장에서 키우던 닭 8만 마리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김포 확진 농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류 농장 32곳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농장 주변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고민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후보지를 찾고 있는 김포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별다른 성과 없이 첫 공모를 마무리하고 최근 두 번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결국 재공모군요. 네, 김포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두 달 동안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찾기 위한 재공모를 이어갑니다. 지난해 김포시는 이미 한 차례 후보지 신청을 받았는데 두 달간의 공모 결과 당시 두 개 지역이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공모 조건이었던 주민 8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모 결과 역시 무효였습니다. 네, 재공모를 하면서 그러면 기존의 내용과 좀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공모 실패 이후 김포시는 공모 요건을 재검토했습니다. 신청지였던 두 곳 모두 주민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민 동의율을 낮춰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응모 자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내에 거주하는 마을의 세대주 60%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지의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60% 이상 매각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과거 첫 공모 요건에서 주민 동의율이 80%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조건입니다. 예, 그 밖에 또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네,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갈등 요인이 됐던 광역소각장 계획을 살펴보면요. 하루에 김포시 폐기물 350톤, 그리고 고양시 폐기물 150톤을 처리하는 50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입지 선정 기준이 보완됐습니다. 먼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단 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 추가가 됐고요. 또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덧붙여졌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 절차를 통해 적합한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권한으로 후보지를 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후보지 공모에서 자원 지역이 없자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보지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굉장히 큰 좀 잘 살펴봐야 할 검토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센티브 부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김포시가 약속한 주민 지원 부분은 4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 물론 설치 비용은 주민 기금으로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는 주민 지원협의체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연간 16억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을 낮춘 재공모입니다. 후보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향후 지역민들의 반발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주민 동의 비율은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도 가능하다는 게 김포시 설명입니다. 광역소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민 여론도 이를 반겨줄지는 미지수인데요.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를 찾게 되더라도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최종 광역소각장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 소각장 건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은 지자체들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계양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에 문화체육시설 용지가 부족하다며 LH에 관련 공공시설 용지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계양구는 다른 신도시들의 경우 주민 친수 공간이 있지만 계양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에는 경인 아라뱃길과 굴포천 서부 간선수로 등 주변 하천 환경이 있는데도 친수 공간 계획이 미미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양구는 LH에 복합체육시설과 청소년 시설,
여성문화복지시설 등 반영을 요청하고 경인 아라뱃길 인근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한 존치, 철거 여부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시는 지난 3일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현안에 대한 3차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부평구 주민, 인천시 간 의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를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합의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바뀔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의 하락폭은 유독 두드러집니다. 올 상반기 우리 지역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해서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이제 예고한 상황이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긴 한데. 일단 지금 수도권 안에서도 인천의 부동산 하락세가 유독 더 뚜렷합니다. 인천의 하락세가 더 큰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뭐 서울의 접근성이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인천의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습니다. 약 104%의 주택 보급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에 대한 지역 수요가 그만큼 적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대상 공급 택지들이 많이 아직까지 미개발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이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규제를 다 푼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무릎 아래로 내려왔다는 시각이 짙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 집값 하락이 좀 멈출 기대도 있고 또 반등할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들 보실까요? 지금 미국의 고금리라든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의 침체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냉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대내적인 규제 완화 정책들이 아무리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고금리라든지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시장이 정상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대출금리가 높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집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자금이 풍부하신 실소유자들은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고 급 매물들을 일정 부분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게 되면 가격 하락의 바닥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또 이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직주 근접의 주거 요용을 본인이 잘 선택을 해서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대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은 이 경매라든가 공매 또는 청약 시장을 노려서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청약이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 무주택자들이 도전해볼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3기 신도시 물량이 이제 늘어날 예정인데 대장 신도시, 계양 신도시 올해부터 이제 본청약을 합니다. 네. 무주택자들이 뛰어들어야 될까요? 이 대장동이나 이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기 신도시보다 입지 여건이 좋고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인근 아파트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일시에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실소유자들은 이 3기 신도시 청약, 특히 우리가 인천 지역에 우리가 이 부천 대장지구나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내 집 마련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최근 소각장 건설 공론화 등을 담은 10대 인천 환경 뉴스와 2023년 환경 분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 녹색연합에서 10대 주요 환경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하나하나 모두 다 중요한 사안들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과제,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 토양 오염 정화, 그리고 소각장 건설 공론화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려주실까요? 2021년 5월에 인천시가 해양쓰레기 정감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2년 1월에 해양환경과를 신설해서 해양쓰레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또 국회에서도 해양쓰레기 발생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폐허구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수산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02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피면서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 양의 또 절반을 차지하는 하천, 도로, 해변가 등 육상기인 쓰레기 차단을 위해서 지자체와 관계부서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당장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쓰레기는 매립이 아닌 소각 처리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제 주민 반발 우려로 입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의 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 토양오염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 계속 논란 중이죠. 이거와 별도로 또 반환 협상 중에 있는, 그러니까 부평 미군기지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D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에서 지난주에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국방부와 환경부가 환경오염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의 역사성을 기록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의 2045년 탄소 중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작년 9월에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천 환경단체들과 거버넌스 기구 등이 인천시에 조례 틀과 내용을 제안하는 장을 작년에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작년 11월경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산 배정에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판단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고 있는데 이 예산제를 인천시 일부 부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건축, 교통, 산업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이 인천시가 마련한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전 부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선박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하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4일 오전 4시 40분쯤 인천시 동구 만석동의 한 선박 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2층짜리 선박 자재 창고와 인근 수산물 가공 공장 등 3곳이 일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